이 부동산에 이제 경매 들어가서 정의 경락대금을 4억을 딱 납입하는 순간 정의 소유권 취득하고 갑의 소유권은 소멸했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4억 가지고 이제 배당을 실시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배당을 실시를 해요. 우선 순서는 이거는 1월달 가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문제는 우리가 자, 물건을 보죠. 물건 8개 뭐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이라면 질권이 있을 수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할 수 없고, 유치권도 등기가 안 되죠. 그럼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에요. 여기서 저당권은 뭡니까? 저당권 오로지 우선 변제받는 거니까 이 물건에서 저당권은 다 소멸시켜요. 우선 변제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유권은 이제 이 말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남은 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말소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부동산의 최선순위 저당이야. 여기 만약에 2월 1일 날 등기됐다면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요게 만약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이라면 이거보다 늦었죠. 그죠? 다 소멸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뭐죠? 사용 수익 처분권이고 이건 전부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얘네들은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이야. 그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보다 말소 기준벌보다 더 선순위라면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후순위라면 사용 수익을 못하고 말소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입니다. 그 용의권에다가 적어보세요. 일단 용의권은 3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우리 토요일을 배웠죠. 그죠? 주인법에서 뭐뭐 갖추면 되죠? 대항력, 인도하고 주민등록 갖춘 임차권이죠. 자, 1. 우열 결정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자, 저당권에다가 가로 열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설정 이전에 이미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의권 아까 4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말소 기준인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용의권자는 존속하죠. 선순위니까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존속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2번. 저당권 가로 열고 말소 기준 권리가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의권은 후순위죠. 그런 것은 저당권이 실행되면 소멸되니까 경락인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우리 교재가 조금 안 좋은데요. 나중에 제가 1, 2월 달 가면 또 자세히 정리를 해요. 자, 만약에 2월 1일 날 저당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자, 이 부동산에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고 또는 자, 이 2월달 후에 3월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다고 하죠. 그럼 말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2월 1일 여기 이제 말소 기준입니다. 자, 말소를 시키는 기준이 된다는 거.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 요거는 2월 1일이고 요거는 1월 달이죠. 선순위야, 후순위야? 선순위죠. 선순위 요것은 존속한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아. 존속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매수인, 경락인 같은 말 뭐라고 그랬죠?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죠. 근데 지상권이 존속 기간이 30년이었어요. 아직 10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20년 남았다.
20년 동안 이 땅을 만약에 얘가 을이라 이 땅을 말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3월 때 후순이죠. 후순위는 뭐 한다? 소멸된다는 거죠. 존속이 아니라 소멸되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가장 쉽죠. 그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존속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뭐 한다? 소멸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큰 5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자, 1. 저당권 처분 갑니다. 자, 저당권은 주된 권리야, 종된 권리야? 종된 권리죠. 주가 뭐라 그랬죠? 채권이라 그랬죠. 피담보 채권. 자, 만약에 은행이 이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었다. 자, 경매 등기 한번 보죠. 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권 1억 저당권자 을이었어요. 그럼 채권이 무슨 권리였죠?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이죠? 종된 권리입니다. 무슨 성이 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거죠. 그러면 이 채권, 피담보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면, 팔아먹으면 저당권도 수반에서 같이 이전해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등기 해줘야죠. 1에 1, 1번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되죠. 이게 수반성이죠. 그러면 이제 종전 등기를 만다 주말시키죠. 이렇게. 이게 무슨 성? 수반성입니다. 이게 수반성 위반하면 안 되겠죠.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나오겠죠. 자, 밑에 저당권 처분해서 1. 저당권 부는 붙어 있다는 거야.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의 양도 땡땡 수반성입니다.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해 죽어나간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저당권 양도는 채권 양도 형식 양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부 채권 양도로 무슨 등기한다? 부기 등기를 해야 됩니다. 분리 양도하면 안 된다.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입니다. 자, 다음 장 가죠. 가령 2번의 저당권의 소멸. 자, 수반한 것은 절대 읽지 마세요. 헷갈리기만 헷갈려요. 저당권 소멸 1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뒤에 뭐라고요? 부종성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무슨 성? 부종성입니다. 자, 이거죠 바로. 만약에 갑이 1억을 변제했어요.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채무가 빵원이 됐죠. 채무가 빵원이 되면 요 저당권은 말소를 안 해도 당연히 뭐가 됐죠? 소멸했으면 무효등기가 됐죠. 무효등기입니다. 무슨 성이게? 부종성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볼 때 보니까 뭐 저당권에서 채권이 있더라. 이건 무효등기 많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말소등기 안 한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하고 그 다음 밑에 2번에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자 전세권 앞에다 여기 빠졌네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 여기 빠졌어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의 객체가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야. 그런 자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객체인 뭘 소멸시키면 안 되겠어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이 특수저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퀄 예외저당으로 바꾸세요. 특수를 뭐라고요? 예외저당입니다. 특수저당. 예외저당은 의의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냥 저당 그럼 보통 저당이 그냥 저당이야. 보통 저당권은 아까 뭐 가지가 있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요 네 가지가 있는 걸
보통저당이라 그래요. 주된 권리가 뭐야?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어야죠. 자, 저당권 설정. 2018년 1월 1일 저당권 설정 계약. 피담보 채권 1억 채무자을 갑 저당권자을 요게 이제 보통저당이라.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한다. 뭐죠?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에 따라서 같이 이전한다. 수반성. 그 다음에 채권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 전부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뭐죠? 불가분성. 저당 목적물이 세 가지 뭐 되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면 그 가치 변형물에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게 뭐죠? 물상대의성. 요 네 가지 다 있는 게 보통 저당이에요. 근데 이 예외 저당은 요 네 가지 중에서 뭔가 없는 걸 특수 저당, 예외 저당이라 그래요. 예외 저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 저당하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가보자. 1. 공동 저당은 땡땡 적어보세요. 이거는 불가분성의 예외입니다. 공동 저당은 무슨 성의 예외? 불가분성의 예외입니다. 자, 의 정도만 정리하겠어요. 자, 보통 저당은 한 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몇 개죠? 한 개죠. 일물 일권주. 이게 원칙이죠. 보통 저당이죠. 한 개의 물건의 저당권이 한 개입니다. 일물 일권주. 이게 보통 저당. 공동 저당은 자, 공동 저당은 자, 부동산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2개 이상. 자, 공동 저당에 가장 많은 게 사실 자, 땅, 단독 주택. 갑이 이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죠? 그럼 갑은 지금 부동산 2개 소유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단독 주택을 제펴서 은행에 돈 빌리러 가보세요. 은행에 자, 만약에 3억을 빌리러 간다. 그러면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받는 게 아니고 토지에다 같이 설정을 받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몇 개야? 한 개, 2개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공동저당이라.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라는 거죠. 공동이란 뜻은 동일한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걸 공동저당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 5개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죠. 일단 공동저당 개념만 정리하세요. 뭐가 왜 동자가 들어가? 뭐가 동일해야 돼? 채권이 동일해야 돼. 채권만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의 보세요.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담보 같은 우리는 3억으로 갑니다. 3억 채권담보로 여러 필지 토지 또는 토지와 지상물 같이 줄고 나간다. 수개는 2개 이상, 2개 이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잘라주고. 이거는 여러 개, 수개 부동산 위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고 줄거세요. 각각 목적물마다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이퀄 적으세요. 부동산 수와 저당권의 숫자는 같다. 부동산 수와 저당권의 숫자는 같다 이겁니다. 자, 부동산이 2개다. 그럼 저당권은 몇 개예요? 2개. 부동산이 5개다. 저당권은 몇 개죠? 5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만 같으면 돼? 채권만 동일하면 됩니다. 자, 3번의 성립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와 저당권 설정 계약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지는 마시고 자, 한번 보세요. 자, 대개 출제는 이제 부동산 3개 가지고 많이 출제를 합니다. 대개 출제할 때. 자, 공동저당은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해요. 금년에는 안 나왔죠. 자, 이것도 이제 갑이 소유, 이것도 갑이 소유, 갑이 소유입니다. 자, 소유자가 나중에 나오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3억 빌리러 갑니다. 피담보 채권 3억. 3억을 빌리면서 자, 요 부동산 가격은 한 2억밖에 안 돼요. 예컨대. 그럼 2억짜리 부동산 잡히면 은행이 3억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리고 담보 더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1억짜리 담보 됩니다. 그럼 3억 빌리면서 3억짜리 담보 주면 안 빌려주겠죠. 좀 부동산 더 가져오라. 예, 또 한 2억짜리 갖다 들어댑니다. 그러면 3억 빌리면서 합하니까 얼마죠? 5억짜리 담보 들어가죠? 그러면 3억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 가치가 부족할 때 이 저당권자가 누구 보호 규정이야? 저당권자 보호 규정이야. 확실한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담보를 2개 이상 잡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딱 확정돼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해요? 오르락 내리락하죠, 그죠? 가치가. 자, 그래서 이제 3억짜리에다가 요 3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은행을 공동저당권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런 것을 또 공동담보라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100번지 땅을 1번지라고, 101번지, 102번지라고 하죠. 그럼 101, 102, 103번지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이 1개,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마다 저당권 설정되니까. 요 부동산에는 요 102번지와 103번지가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재합니다. 여기서는 요거와 요거가 공동담보, 여기는 요거와 요거가 공동담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돼. 나중에 등기부식 시간에 배웁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5개라면요, 막 적을 글자가 너무 많잖아. 여기는 요거와 공동담보다. 여기는 요거와 공동담보다.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담보 목록을 옛날에는 법무사가 제출, 지금은 그렇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공동담보목을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담보목 5개를 1, 2, 3, 4, 5 딱 작성해 놓으면 요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등기하기 쉽죠. 자, 부동산이 몇 개인 때 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인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요. 그건 등기부 시간에 배우고.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자는 엿장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엿장수. 엿장수가 맞아요? 엿장사가 맞아요? 구 공부 한번 해볼까요? 국문학과 나오신 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잘한 거예요. 받아쓰기 한 100점 맨날 많은 사람. 100점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럼 88점? 예? 엿장사가 맞아요? 엿장수가 맞아요? 수가 맞습니까? 사자와 숫자의 차이 뭐예요? 이거는 좀 약간 나쁜 겁니다. 엿장수가 맞습니다. 자, 엿장수예요. 엿장수는 뭡니까? 왜 엿장수라고 그래? 엿장수. 이거 몇 번이지? 이거는 몇 번 쳐요? 지 마음대로죠, 그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쉽게 해서 이 채무자가 요 채무를 변제를 안 했을 때, 이제 엿장수가 되는 거야. 요 3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 청구해도 돼요. 한꺼번에 경매 청구를 동시 배당이라고 그래. 같은 시간에 배당 실시하는 거죠. 아니면 요것만 먼저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요것만 할 수도 있고, 요거 2개만 먼저 할 수도 있고, 요거 2개만 먼저 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먼저 경매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시 배당이라고 그래. 이시. 순차로 배당한다. 동시와 이시는 엿장수 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출제는 거의 이제 동시배당이 출제하는데요. 요게 이제 불가분성의 예외야. 요때는 안분비례배당을 합니다. 안분비례. 자, 안분비례라는 것은 경락대가에 비례해서 배당하는 평등배당이라고 그러죠. 안분비례. 자,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가죠. 자, 한꺼번에 경매에 넣었어요. 넣으니까 여기서 3억의 경락이 되고, 요 부동산에서 2억의 경락이 되고, 이 부동산에서 1억의 경락됐어요. 그러면 이제 몇 대 몇이죠? 3억 대 2억 대 1억이니까 3대 2대 1이 됐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변제받을 돈이 얼마였어요? 3억이죠. 3억인데 만약에 불가분성의 원칙으로 간다면 요게 1순위일 때 3억, 2억, 1억을 다 받으면 6억을 받아가잖아요. 그럼 3억 받을 사람이 6억 받으니까 부당이득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불가분을 안 하고 불가분의 예외로 안분 비례배당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1순위지만 3억을 다 못 받아가고 여기서 얼마를 가져가느냐 하면 1억 5천만 배당받아갑니다. 여기서는 1억, 여기서는 5천을 배당받아요. 그러면 합판이 얼마죠? 3억이란 뭐. 3억 받고에는 공동저당은 소멸하게 되죠. 남은 여기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남았죠. 이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가 배당받아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분 비례배당이라고 그래. 오늘 요 정도만 기억하고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오른쪽 와보세요.
관련 조문에서 368조 제1항 요게 이제 안분비례 보세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줄거 동일한 채권의 담보 이 말이 나오면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3억 채권의 담보로 수개 그러면 2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 줄거서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동그라미 친다.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걸 안분비례 배당이라 그래요. 안분비례 배당은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민법에서 나오고 안분비례랑 많이 나와요.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 자 밑에 1번 내려옵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엿장수라 그래서 공동저당권자는 임의로 어느 목적물로부터 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일괄경매, 동시배당을 해도 좋고 분할경매, 이시배당해도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선택의 제한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동시배당에서는 부담의 안분비례라는 안분비례 요건 기억합니다. 땡땡. 부동산의 일괄경매 즉 동시배당 일괄경매로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대표적인 출제는 3대 2대 1로 출제합니다. 일단 동시배당 그럼 몇 대 몇을 기억하세요? 3대 2대 1 3대 2대 1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세요. 자 확인학습 문제 보세요. 이 문제가 나온 지 한 6년 됐는데 이 문제에 손 들어대면요 5분씩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안 보여. 그거 적어. 너나 풀어라 이렇게 적어야 돼. 너 이퀄 출제 이온입니다. 이런 거 절대 손 들어대면 안 돼요. 100점 안 주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쉬워요. 사실 푸는 방법은. 나중에 풀면 가르쳐. 자, 안부 비례가 몇 대 몇으로 출제한다 그랬어요? 3대 2대 1이. 그거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설정 한번 보죠. A는 1억 8천을 피담보 채권하여 채무자 소유 X부동산, Y부동산, Z부동산을 위에 공동으로 1번 저당이죠. 그죠? 공동 1번 저당. 아, 공동 저당이네. 한편 X부동산에 두루루 했을 때 배당액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경우 시가대로 매각되고 줄거 무슨 배당이라 그랬죠? 동시 배당 나오죠. 답이 뭐라고요? 3대 2대 1을 찾아면 됩니다. 3대 2대 1. 자 지금 맨 위에 A는 피담보 채권이 얼마였어요? 1억 8천이죠? 그럼 1억 8천을 찾아봐. 그럼 몇 번이야? 2번, 4번, 5번이네. 그죠? A는. 그 다음에 2번, 4번, 5번에서 3대 2대 1이 어디 박혀 있어요? 몇 번에? 3대 2대 1이 2번은 뭐야? 4천대, 2천대 빵, 4대 2대 빵이고 4번은 3천, 2천, 1000 답 나왔네요. 3대 2대 1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풀 줄 몰라. 이걸 계산하면 5분 걸려요. 너나 풀어라. 나오면 3대 2대 1로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고 이 근저당 갑니다. 근저당은 중에 표시하고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자 근저당은 자 근자는 이게 뿌리 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나 말이냐? 뭐 독일 말하고 프랑스 말하고 그다음 일본 말을 짬뽕한 게 이게 우리 민법이야. 그러면 이거 다 알아야 돼. 독일, 프랑스, 일본 말을 이걸 다 알아야 뉘앙스가 정리가 돼요. 이 근자 이게 뭐냐? 이거는 쪽발이 아채영 박사가 이제 번역하면서 근자를 이제 이 독일에서 그룬트를 갖다가 번역한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룬트는 영어로 하면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땅, 기초, 기본이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을 근이라고 번역한 거. 만약에 기본 저당 이랬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저당의 뿌리가 무슨 뿌리야, 뿌리는. 그 일본 사람들 참 뿌리란 말 좋아해요. 나무 뿌리, 그럼 뭐라 그러죠? 나무 뿌리 뭐라 그래요? 목건, 그냥 목건.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 기본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 계약의
종된 권리가 건저당이에요. 자, 아까 조심할 게 보통 저당은 어디에 대한 종된 권리였어요? 피담보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잖아. 채권에 대한 종된 권리지고 건저당은 채권하고 상관이 없고 기본 계약에 종된 권리예요. 기본 계약. 이게 이제 이게 계속적 계약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 계약, 당좌 대여 계약, 할인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것들이죠.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건저당이 아니에요. 기본 계약에서 이제 채권이 막 정관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건저당은 채권이 정관 변동하는 이유가 기본 계약에서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조심할 게 채권의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 계약에 종속되지 채권의 부종이나 수반이 안 된다는 거죠. 채권이 이전되더라도 건저당은 이전 안 해요. 수반성이 없어요. 또 부종성이 없고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기본 계약이 존재하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자, 357조 보세요. 건저당.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줄과 최고액만 정하고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을 최대 한도액입니다.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 보류 같으면 유보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건저당이라 그래. 건저당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은 장래 유보에서 설정하는 저당입니다. 자, 이 경우 그가 이제 피담보 채무입니다. 피담보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소멸되거나 소멸은 부종성의 예외 또는 채무가 이전되더라도 수반성의 예외 저당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선성이 없다고요. 부종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전항 그러면 전항은 제1항이죠. 제목으로 바꿔 읽으면 돼. 건저당의 경우 이렇게 건저당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는 어디에 산입되어 있다고? 최고액에 산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자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저당과 차이죠. 보통 저당과 차이는 이자는 등기를 못해요. 자, 그러면 건저당 등기를 한번 해보죠. 자, 건저당은 똑같아요. 담보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 담보로 제공하면 예컨대 은행에 가서 당좌 대여 계약이나 할인 계약이나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하면서 그럼 이게 이제 기본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 한도액만 정합니다. 만약에 담보부동산이 이게 한 13억짜리다 그러면 한 최고 한도액, 최고액을 10억으로 정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건저당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건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 한번 해보죠. 그럼 을구에다가 건저당권 설정. 요 설정 계약은 날짜는 보통하고 똑같죠? 18년 1월 1일 건저당 설정 계약. 여기서 조심할 게 피담보 채권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최고액만 정했지 이 채권이 정관 변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습니다. 최대 한도액 10억.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그 다음에 건저당권자 을. 그리고 채권 최고액하고 이 건저당이라는 취지가 필요적 계상이라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보통 저당하고 다른 게 이제 이자 등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 등기를 못하고요. 자, 그래서 요 건저당은 기본 계약이 있으면 계속 존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계약하면서 자, 채무를 아주 빵원이에요. 제로원이더라도 건저당은 성립합니다. 보통 저당이라면 부종성 때문에 성립할 수가 없죠. 부종성의 예외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을 1억 썼다. 그럼 피담보 1억이죠. 그럼 다음에 한 20일 갚았어요. 채무 빵은 그래도 소멸 안 합니다. 보통 저당에는 소멸하죠. 여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당좌 대월 계약이라는 기본 계약이 존재하는 한 요 채무가 제로원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또 7억짜리 하나 썼다.
그다음에 7억을 나중에 의리병한테 채권 양도했어요. 그러면 채권만 양도되지 이 당자 대월 계약이 양도되지 않는 한 건저당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건저당은 이전하지 않는다. 무슨 성이 없다? 수반성이 없다는 거죠. 채권만 무담보 채권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저당은 무슨 성의 예외다? 부종성과 수반성의 예외다. 그것만 머릿속에 잘 기울이면 돼. 자, 오른쪽 갑니다. 1의. 그리고 이 채권 최고에게는 10억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여기에 산입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이자 등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의. 건저당이라 하면 계속적 거래관계. 대표적인 애가 당자대월계약, 할인계약, 또 프랜차이즈 계약 등등등에서 발생하고 소멸한 불특정입니다. 불특정 다수채권을 변제액에 계산하여 잔존 채무를 줄거세요. 일정 한도가 바로 최고액입니다.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심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필요적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성질에서는 동그라미 1. 자, 건저당은요, 장래 정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합니다. 근데 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저당권은 채권이 딱 확정되어 있다 그랬죠. 정감 변동합니다. 정감 변동하는 원인이 이제 기본 계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당자대월 계약, 할인 계약, 계속적 매매 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자, 계속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계속성을 요한다는 거죠. 이 건저당은 결산기에서 일정 한도에까지, 일정 한도에 얼마나 그랬죠? 채권 최고에까지 담보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건저당은 3번요. 3번 동그라미 3번 건저당은 일정 한도액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중에 채권 최고액이 최고액을 넘을 수도 있고 변제, 상계 등으로 상계는 퉁치는 거죠. 소멸, 제로원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부종성의 예외입니다. 다음 3번에 건저당 설정은 등기해야 되겠죠. 건저당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합니다. 자, 1번에 설정계약은 자 당사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건저당권자와 건저당 설정자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이 등기 조심하고, 자, 건저당 등기에는, 자, 맨 신청서에 줄 거 보세요. 등기 원인이 건저당 설정계약이란 뜻 같은 말 취지, 건저당 설정계약의 뜻과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됐기 때문에 이자는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면 동그라미는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의 뜻 첫 번째 줄 건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은 목적으로 우선 변제받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한다. 우선 변제받을 최고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심표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받는 최고 한도에 따라서 채무자는 만약에 채권책을 초과하는 채무 전액 13억이라면 13억 전액을 변제해야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땡땡 적으세요. 피담보 채권 확정에다가 땡땡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뭘로 바뀐다? 보통 저당으로 전환돼요. 읽어보면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자, 만약에 설정계약이 정한 결산기 도래했다. 결산기를 도래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다음 만약에 건저당의 존속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 기본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이 딱 확정됐어요. 확정이 되면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보통저당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이제는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많이 출제를 하는데, 자, 지금 채권 최고액을 10억으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갑과 을이 자, 당좌 대월 계약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계약이나 이제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담보가 제공되고 근저당권자 을 채권이 이렇게 정감 변동한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보통으로 바뀌느냐? 보통으로 바뀌어야 경매 청구가 가능해. 왜? 채권이 딱 확정이 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채권의 확정은 만약 결산기를 정했다. 갑과 을이 결산기를 만약에 정했다면 12월 20일 정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확정이 돼. 자, 결산기에 채권 채무를 결산해 보니까 7억으로 확정될 수 있겠고, 7억. 그다음 요걸 초과한 13억으로 확정될 수도 있어요. 요때 이제 보통으로 바뀌죠. 그러면 요게 우선 변제받는 최대 한도니까 요걸보다 낮을 때면 7억이 되면요. 7억이 되면 요것만 변제하면 돼요. 자, 변제하면 됩니다. 그럼 변제하면 보통으로 바뀌었으니까 근저당은 소멸됩니다. 이 7억을 변제 못하면 이제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문제는 13억이 됐을 때가 문제예요. 이 최고액이 뭐라고 그랬죠? 우선 변제 받는 최대 한도액이에요. 즉 경매에 들어가면 10억까지밖에 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럼 채권은 지금 받을 돈 얼마인데? 13억인데. 그럼 이 3억은 자, 무담보, 담보가 없는 채권이 돼버려요. 무담보. 그래서 이제 10억밖에 변제를 못 받고 3억은 일반 채권자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자, 17억이 되면 변제는 채무자가 해도 7억, 제3자가 해도 7억만 변제하면 돼요. 이거보다 작으니까. 문제는 13억이 됐을 때예요. 13억이 됐을 때 이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돈을 10억만 갚으면 되느냐, 13억 다 갚으면 돼.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채무자는 13억을 다 변제해야 돼. 채무자는 이 사람은 13억 다 변제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요것만 제3자는, 대표적인 제3자가 누가 있었죠?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배웠죠? 제3취득자입니다.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야? 채무자가 아니야.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기를 안 정했을 때 언제 확정되느냐, 그거하고. 결산기를 안 정했을 때는. 그 대표적인 애가 그 판례 학습에서 1. 피담보 채권의 확정 다음에 시기라고 적어. 확정 시기. 그 1번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확정 시기 가죠. 설정 읽어 나간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는, 자, 근저당권자는 왜 경매 신청하겠어요? 갑이 이자를 꼬박꼬박 갚으니까 신청해요? 이자 안 갚으니 신청해요? 안 갚으니 신청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너하고는 이 계속적 계약 안 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는데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 보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는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줄고 나간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때는 그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근저당권자 만약에 결산기를 안 정했다면, 결산기를 정하면 결산기 확정돼요. 안 정했다면 자, 근저당권자가 뭐한테 경매 신청 시입니다. 경매 신청 시에 채권이 확정이 돼. 뭐 7억이든 13억이든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거는 경매 신청 시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출제했던 건데. 자, 1순위 근저당권자 A가 있고 2순위 근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그럼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자기 거는 언제
채권이 확정된다고?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이게 2월 1일 날 신청했다. 그럼 자기는 경매 신청했지만 선순위는 경매 신청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 왜 안 했겠어요? 이 사람 꼬박꼬박 주니까 안 했겠죠? 이 사람은 계속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후순위가 선순위의 채권, 자, 은행은 뭐 따먹는 장사꾼이야? 이자 따먹는 장사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자 받을 채권을 얘가 침범하면 안 되잖아. 그럼 선순위는 그러면 언제 확정되느냐? 이게 선순위죠, 그죠? 선순위는 자, 경매 신청 시하고 경락대금 납입 시까지는 대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경매 들어가면. 요거는 경락대금 납입 시에 확정됩니다. 경락대금 납입한 때 확정돼. 선순위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이자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죠. 자, 근데 한편, 자, 질문 나간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바로 밑에 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락인 다음에 이자가 빠졌네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구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원칙은 언제 건저당은 채권이 확정되죠?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자기 게 아니라 선순위 건저당은 언제 확정된다?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판례 내려옵니다. 출제된 건데요. 자, 3번. 건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하여, 자, 줄한 거 보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자, 경매 개시 결정했어요. 그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한 번 채무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채무 확정됐죠? 나중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한 번 확정된 효과는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그 두 개의 판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자, 우측에 와서, 건저당의 실행입니다. 5번. 건저당권자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어요. 7억이면 7억, 뭐 13억이면 13억 확정되면 이제 건저당 실행 이퀄 경매를 실행해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학습 문제 하나 가보죠. 건저당은 무선성의 예외라 그랬죠? 부종성하고 수반성이 없다 그러죠. 그 두 개의 예외, 부수성의 예외. 자, 1번 갑니다. 채권 최고액은 아까 설명했죠? 저당 목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정확해요. 자,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책을 초과했어요. 요거야 13억이네요. 13억이면 채무자는 얼마 다 변제해야 돼? 13억 전액 다 변제하죠. 채무자가 아닌 누구누구는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 얼마만 변제하면 돼?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그 문제입니다. 최고액을 초과해서 13억의 경우 물상보증인은 얼마만 변제하면 돼? 최고액 10억이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 13억을 변제하지 않으면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가 할 다음에 숫자가 빠졌네? 할 수 없다. 틀렸네, 그죠? 뭐만 변제하면 된다? 최고액 10억만 변제하면 말소할 수 있다. 해설서 정확하게 보세요.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 13억이 되면 제3자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10억을 변제하고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틀렸죠. 3번 갑니다.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되면 이제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보통저당으로 바뀌었죠. 보통저당으로 바뀌었으니까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이제는 건저당으로 뭐 되지 않죠? 담보되지 않는다. 4번. 4번하고 5번 묶어서 바로 외우죠. 4번.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언제 확정돼요? 신청 시 확정되죠. 그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때 확정이 된다. 그러나 5번.
건저당권 후순위가 나왔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죠? 매수인 같은 말 경락인이 매각 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됩니다. 뭐 정확한 판례들 쭉 나열한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다 판례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보상 저당인데요. 자, 그다음에 재단 저당은 두 개만 기억하세요. 재단 저당은 공장 재단 저당하고 광업 재단 저당이 있습니다.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법을 마치겠습니다. 자, 06번 문제 한번 볼까요? 409페이지. 06번. 6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없죠? 점유를 못 찾아. 점유권이 없으니까 보죠. 1. 물상대위권 당연히 있죠. 부수 불물 다 있고 2번 우선변제권 정확하고 3번 저당물 반환 청구권 이거 있어요? 없지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뭐는 없다?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없다. 답 나왔네. 3번. 4번에 피담보 채권의 처분권은 수반성으로 처분권이 있고요. 자, 5번 저장물이 아니라 저당물이죠. 저당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거니까. 14번. 됐어요? 예, 조금 전에 했던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의 X, Y 토지에 줄거서 뭐가 나왔나요? 공동저당권 설정했네요. 자, 공동저당이란 말이 나오면 동시배당이냐 이시배당이냐를 빨리 찾아야죠.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 토지가 뭐가 됐나요? 동시에 경매대에 배당되면 어느 토지 경매도도 갑에게 변제되는가? 동시배당은 무슨 배당이라고 그랬죠? 안분비례라고 그랬죠? 안분비례 찾아라는 거죠. 안분비례 1. 갑의 선택이다. 2. 을의 선택이다. 3. 병의 선택이다. 4. 법원의 결정이다. 5. 각 토지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답 뭐예요? 5번이죠. 동시배당 나온 비례 안분비례에 따라 분담한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제대로는 안 찾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보죠. 16번으로 갑니다. 414페이지. 16번. 근저당에서 옳은 것. 자, 1번. 아까 필요적 등기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근저당의 뜻과 채권 최고액이네. 1.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X죠?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다음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일지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나 너 그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근저당을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3번, 4번이 많이 나오죠.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네요. 13억이 됐어요. 13억.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얼마만 갚으면 된다 그랬죠? 최고액만 갚으면 되죠?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10억 변제만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있다. 자, 4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했는 경우 선순위 자기 거죠?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자기 거니까 언제?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답 나왔네요. 4번. 5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꼭 계약보러 가보죠. 조금 쉬었다가 계약보 하겠습니다.